30억 아파트와 낡은 소금 항아리,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파트를 쫓던 며느리는 숫자의 폭풍을 맞았지만 내 거야! 비웃던 소금 항아리를 선택한 착한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빳빳한 지폐에서는 잉크 냄새가, 묵은 동전에서는 쇠 비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냄새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돈을 쫓는 사람의 욕심, 그 타들어가는 검은 속내에서 나는 악취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 비린내 가득한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죽음과 함께 숨겨진 진실이 소금처럼 하얗게 드러나는 순간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억이라는 욕망과 소금, 한 줌의 진심이 맞부딪힌 치열했던 3일간의 기록입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자갈치 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삶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고등어 파는 아낙네들의 칼질 소리, 갈치를 사라고 외치는 호객 소리, 그 사이로 퍼지는 짙은 비린내, 5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시장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장 안쪽 낡은 2층집, 78살 오복순 할머니는 막내 며느리 은주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물을 썰고 생선을 다듬는 할머니의 손길은 50년 세월만큼이나 야무졌습니다. 어머님, 묵국간은 이걸로 됐을까요? 어디 보자. 조금 슴슴하네. 소금 반 꼬집만 더 넣어라.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막내 며느리 은주. 그녀는 몇 해 전 남편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도 홀로 된 시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아빠진 앞치마에는 붉은 고춧가루, 국물 자국과 말라비틀어진 생선 비늘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단하고 구질구질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큰 며느리 미숙이었습니다. 진한 샤넬 넘버5 향기가 비린내를 덮치듯 밀고 들어왔습니다. 청담동 셀럽맘, 팔로워 10만 명, 화려한 수식어를 달고 사는 그녀였지만 사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대부업체의 독촉 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치겠네. 이번 달 청담동 월세만 2천이야. 관리비까지 밀렸는데. 당장 다음 주면 집 비워달라고 난리 칠 텐데. 화려한 청담동 라이프. 하지만 실상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보증금은 다 까먹었고 지금 사는 집도 월세가 밀려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녀가 믿을 구석은 딱 하나. 시어머니 명의로 된 서울 잠실의 낡은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그 낡은 아파트. 이번에 재건축 확정돼서 30억까지 뛰었다며? 어머님은 시세도 모르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이나 팔고 계시니 얼른 명의만 가져오면 돼. 미숙은 낡은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볼 것 없는 노인네라며 시어머니를 무시해왔습니다. 그녀에게 오복순 여사는 그저 30억짜리 등기 권리증을 쥐고 있는 생선 장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표정을 바꿨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미소로요. 그러나 코를 찌르는 생선 냄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참 어머님. 환기 좀 시키지 그러셨어요. 여기 냄새는 제 도무지 적응이 코트. 안 돼. 이번 시즌 그래, 오늘 한정판이라 하루만 참자. 드라이 클리닝도 까다로운데. 형님 오셨어요? 식사 아직이시죠? 은주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미숙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됐어, 동서. 비위상해서 못 먹겠네. 어머님,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아, 그리고 동서 내 쪽으로 오지 마. 그 앞치마 쳐다만 봐도 비린내 옮을 것 같으니까. 순간 부엌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복순 할머니는 말없이 앞치마를 벗어 구석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들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사실 오복순 할머니는 노안으로 귀가 어두워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내뱉는 독한 말들은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렸던 걸까요? 할머니는 미숙의 표정만 보고도 그 모진 뜻을 다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은주야, 나는 밖에서 먹으마? 며느리 옷 버리면 안 되지? 아니, 어머님 오해세요? 저는 그냥 동서 옷이 너무 지저분해서 한 말인데. 쭈그려 앉아 밥을 먹는 시어머니의 뒷모습. 미숙은 그 모습을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는 시장 소음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며 글을 남겼습니다. 주말이라 자갈치 시장 봉사 다녀왔어요. 홀로 찬밥을 드시는 할머님 뒷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네요.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천사표 며느리 존경해요. 미숙은 올라가는 좋아요, 숫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좋아요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허상 같은 삶을 지탱해줄 유일한 밧줄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오복순 할머니는 잠자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는 자갈치 시장 구서 가장 낡고 저렴한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신 마당에 비싼 데 가서 뭐해. 그 돈 아껴서 이자라도 막아야지. 미숙이 득달같이 우겨서 잡은 곳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상인들과 달리 상주 완장을 찬 장남 부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유산 얼마나 될까? 당장 다음 주에 막아야 할 월세랑 이자가 3천인데 지금 사는 집도 쫓겨날 판이야. 그 아파트라도 받아야 해. 발인 전날 저녁,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였습니다. 가족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둘러앉았습니다. 미숙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고 오복순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뜯어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째, 장남 내외에게는 서울 잠실에 위치한 주공 아파트를 상속한다. 순간 미숙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장남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다. 그 집 재건축 들어가면 최소 30억이야. 당장 팔아서 급한 불 끄고 나머지는 챙기면 돼. 아, 어머님이 그 집을 아직 안 파셨군요. 배관이 다 썩어서 녹물 나온다고 걱정하시더니 뭐. 제가 잘 관리해서 처분할게요. 미숙이 흥분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환호성을 지르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은주에게는 자갈치 시장 구석의 5평 창고와 그 안에 있는 소금 항아리를 상속한다. 풋, 소금이요? 하하하. 어머님도 참 동서, 그렇소? 소금 항아리래 평생 떡볶이 간이나 맞추라는 건가 보네. 미숙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30억대 소금 한 항아리. 승부는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발인 전까지 3일 동안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방에서 먹고 자며 곁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1시간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해당 상속은 무효가 되며 전액 사회에 환원됩니다. 빈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냉동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시장통 낡은 개인 안치실에서 시신과 함께 3일을 보내라니 미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런 시장통 싸구려. 장례식장에서 먹고 자라고요? 사방이 생선 가게라 문만 열어도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여기서 3일을 버티라고요? 전 비위 상해서 절대 뭐. 여보, 정신 차려. 30억이야. 그 아파트 못 받으면 우리 둘 다 거리로 앉아. 미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쫓겨남, 파산, 그리고 멸시. 그녀가 쌓아올린 가짜 왕국이 무너지는 것보단 지독한 시장통의 생선, 비린내와 코를 찌르는 방부제 냄새가 나왔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까짓것 하죠.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제가 지켜드려야죠. 한편 은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조건 같은 거 상관없습니다. 어머님 혼자 무섭지 않게 제가 곁에 있을게요. 다음 날 새벽, 병원 지하의 개인 안치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낡은 냉방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간헐적으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마치 이민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공기청정기 2대, 명품 향수 5병, 그리고 촬영용 반사판까지. 미숙은 마스크를 3겹이나 겹쳐 쓰고도 모자라 코 밑에 아로마 오일을 발랐습니다. 시작부터 냄새가 진짜 미치겠네, 여보. 이 냄새 빠지긴 하는 거야?
참아, 3일만 버티면 잠실 아파트가 내 손에 들어온다고. 이 집만 받으면 우리 빚 다 청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반면 은주는 작은 보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차갑죠? 제가 계속 손잡고 있을게요. 심심하지 않게 옛날 이야기도 해드리고요.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미숙은 냄새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악몽이 보였고, 눈을 뜨면 시신이 보였으니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스마트폰 세상 속으로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숙은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가식적으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네요. 어머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밤을 새우고 있어요, 네? 얼굴이 많이 상했다고요? 규슬픔 때문에 밥도 안 넘어가서요. 화면 속 그녀의 뒤로 살짝 보이는 은주의 모습. 은주는 할머니의 발을 정성스레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카메라 각도를 교묘하게 비틀며 시청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제 동서는 유산 못 받았다고 저렇게 시위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쯧쯧. 돈이 뭔지지. 채팅창에는 미숙을 위로하고 은주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숙은 그 댓글들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잠실 아파트도 세상의 평판도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자신이 뱉은 거짓말이 곧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셋째 날 밤, 발인을 불과 4시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안치실의 공기는 무겁고 악취는 마스크 3겹을 뚫고 들어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긴박하게 들렸습니다. 미숙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3일간 제대로 씻지도 자지도 못한 채 시신 곁을 지키는 일은 그녀가 평생 써온 가면을 녹여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진짜 구역질 나서 못 해먹겠네. 야, 김 기사, 차 대기시키라고 해. 여보, 조금만 참아. 몇 시간만 버티면 30억이야. 그 집만 팔면 사채업자들 입 맞고 우리 다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당신은 그 소리면 3일째야? 나 청담동 미숙이야. 내 손에 이 지독한 생선 비린내라? 약품 냄새 밴 거 안 보여? 온몸이 젓갈통에 빠진 것 같아서 미치겠다고. 미숙은 분을 이기지 못해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방금 전 팬들과 소통하겠다며 켜둔 라이브 방송이 아직 송출 중이라는 사실을 깜빡한 것입니다. 아, 진짜 구역질 나서 못 해먹겠네. 야, 김 기사, 차 대기시켜. 미숙은 할머니 시신 쪽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노인네, 죽어서까지 사람 괴롭히네. 곱게나 갈 것이지. 냄새는 또 왜 이렇게 지독해? 썩은 생선 냄새가 뼈까지 배었나 봐. 이불을 걷어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깟 3일만 아니었으면 거들떠도 안 봤어. 30억. 그거 내 인생 보상비로 받는 거야, 알겠어? 형님, 어머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넌 좀 빠져. 소금 항아리나 끌어안고 평생 짠내 나게 살든가 멍청하고. 미련한 것. 너 같은 게, 동서라는 게 내 인생의 오점이야. 그 순간 은주가 조용히 손가락으로 미숙의 뒤를 가리켰습니다. 거치대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 붉은색 온 에어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떡해요? 방송 켜져 있어요. 미숙이 황급히 화면을 확인했을 때 시청자 수는 5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은 폭포수처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와, 악마가 따로 없네. 청담동 셀럽맘? 사기꾼, 빚쟁이 맘이네. 30억 때문에 쉬한 거였어? 폐륜도 가지가지 한다. 경찰에 신고함. 아, 아니야. 이거 노해야? 연기 연습 그래? 연기 연습한 거야? 미숙은 허둥지둥 방송을 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민낯은 녹화되어 인터넷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었던 평판과 이미지가 단 3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방송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안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 뒤로 숨었습니다. 왔어! 사채업자들이야! 방송 보고 냄새 맡고 온 거야, 여보! 나 좀 살려줘! 저희 아직 상속전입니다. 내일이면 돈 드릴 수 있어요. 제발. 장남도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문 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살벌한 기운을 풍기는 그들의 등장에 장남 부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에 선중환 노신사가 입을 열었을 때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저는 부산 해동건설 회장 서재필입니다. 오 여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하러 왔습니다. 건설사 회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지역은행장, 국회의원, 대학 총장까지 뉴스에서나 보던 거물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은 장남 부부를 벌레 보듯 지나쳐 은주와 할머니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 회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자갈치 시장의 큰 별께서 이렇게 가시다니요. 장남 부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IMF 때 제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오 여사님께서 검은 비닐봉지에 현금 3억을 담아 오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돈이 진짜 돈이다 하시면서요. 담보도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신 그 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은행장도 거들었습니다. 오 여사님은 자갈치 시장 50년 현금 흐름을 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은행 VIP 중에서도 VVIP셨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진짜 거부셨습니다. 미숙은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이 냄새난다고 코를 막았던 그 시어머니가 부산 경제의 숨은 데모였다니. 장남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그 정도였어? 그럼 30억 잠실 아파트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 그래, 소금 항아리. 저 안에 뭔가 더 큰 게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장남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은 탐욕스러운 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변호사가 다시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봉투 2개와 낡은 소금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리며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약속대로 3일간 자리를 지키셨으니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남 내외분. 네, 저희 여기 있어요. 등기 권리증 빨리 주세요. 미숙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남은 낚아채듯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됐다. 재건축 확정된 30억짜리 아파트야. 당장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은 챙기면 돼. 하지만 변호사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등기부등본 한 장을 더 꺼내밀었습니다. 권리증과 함께 이 등기부등본의 일구를 확인해 보시죠. 깨알같이 적힌 내역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다 뭐야? 가압류? 35억이라고? 말도 안 돼. 현재 이 아파트에는 총 12건, 합계 35억 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네. 35억이요. 지금 그 집 시세가 30억인데 가압류가 35억이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미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이 됩니다. 장남분께서 5년 전 어머님 인감을 빼돌려 몰래 쓴 사채 10억.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파트 시세가 재건축 전이라 15억 정도였죠. 하지만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자체업자들이 앞다투어 이 집에 가압류를 건 겁니다. 시세가 오르는 속도보다 이자가 붙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죠. 그럴 리가 이자가 그렇게 불어났다고? 장남이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당신의 생선 판 돈을 다 털어 장남을 위해 은행 이자는 내셨는데
사채는 모르셨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가셨으니 둑은 터진 겁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건데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속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하는 겁니다. 이 집을 상속받는 즉시 경매가 시작될 것이고 집값 30억을 다 털어넣어도 남은 빚 5억은 두 분이 갚으셔야 합니다. 아, 이게 뭐야? 30억 부자가 아니라 빚쟁이가 된 거잖아. 미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안 돼. 그놈들이야 가압류건. 사채업자들이 벌써 왔어. 장남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야, 이게 뭐야? 30억이 아니라 빚쟁이가 된 거잖아. 네가 꾸민 짓이야? 변호사는 그들을 외면하고 조용히 소금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은주 씨 몫을 확인하겠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변호사가 항아리를 뒤집자 하얀 소금이 촤르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낡은 서류, 뭉치와 두툼한 채권 다발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자갈치 시장 재개발 지구의 핵심 부지, 알짜배기 땅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무기명 국채입니다. 그게 얼마짜린데요? 미숙이 넋이 나간 채 물었습니다. 현재 감정가로 땅값만 300억 원 국채까지 합하면 그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은 재개발의 심장이라 없어서는 안 될 곳이죠. 300억. 미숙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금 더미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내가 장손 며느리라고. 300억 내놔. 하지만 그녀가 뿌린 최고급 오일과 향수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미숙은 중심을 잃고 소금 위로 처참하게 넘어졌습니다. 하얀 소금이 그녀의 명품 코트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마치 소금에 절여진 생선처럼 그녀는 파닥거렸습니다. 항아리 바닥에 어머님의 쪽지가 있군요. 변호사는 소금 속에 파묻힌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돈 냄새만 쫓는 파리에게는 썩은 생선을 주고 남 냄새를 아는 사람에게는 소금꽃을 준다. 은주야. 이 소금은 내 50년 땀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거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엎드러진 미숙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영정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미숙의 통곡 소리가 안치시를 메웠습니다. 욕망의 끝은 비참한 파멸이었고 진심의 끝은 찬란한 소금꽃이었습니다. 사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5월이 되었습니다. 비린내와 땀 냄새가 섞여 있던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 5층짜리 번듯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활기찬 시장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뚝딱거리는 공사 마무리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투박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 여사의 소금 창고. 1층과 2층은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한 시장 상인들을 위한 무료 물리치료실과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3층,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는 오 여사의 부엌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 많은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따뜻할 때 드세요. 오늘 고등어 조림은 어머님 비법대로 물을 푹 익혔어요. 카운터에는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300억 자산가가 되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1년 전 떡볶이를 팔던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머리를 질끈 묶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쥐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의 얼굴에 핀 환한 미소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 비싼 밥을 매일 공짜로 줘서 어쩌놈 이 안에서 목구멍으로 잘 안 넘어가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공짜 아니에요. 나가실 때 맛있게 드셨다는 인사, 그거면 돼요. 어머님이 남기신 소금가 밥값으로 갚으라고 하셨거든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노숙인, 독거노인,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은주는 국밥 한 그릇마다 정성스레 간을 맞췄습니다. 조미료 대신 창고에 남겨진 할머니의 소금으로요. 캬 국물 맛이 기가 막히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수위 확 풀린다.
한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인생도 요리도 소금 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너무 욕심내면 짜서 못 먹고 너무 아끼면 밍밍해서 맛없다고요. 오후 3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 은주는 창가에 앉아 시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0억짜리 땅 위에 빌딩을 올리고 세를 받았다면 그녀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땅을 재단에 기부하고 남은 돈으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돈 냄새 대신 밤 냄새 풍기는 곳으로 만들라는 유언 지키고 있어요. 은주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닷바람이 은주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거친 손길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잠실 아파트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장남 부부는 상속받은 집에 발 한 번 들여놓지 못한 채 35억 빚더미에 눌려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화려했던 청담동 셀럽맘 미숙의 소식은 엉뚱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김해의 한 기사 식당 주방,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 앞에서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눈물을 훔치는 여자가 있다고 말이죠. 그녀는 남들이 남긴 식은 밥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어머님, 비린내 난다고 안 먹었던 그 따뜻한 밥 한 번만 다시 먹어봤으면. 은주는 그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방 한 구석에 소금 한 봉지를 챙겨두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진짜 배고픔을 안고 찾아온다면 말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 여사의 부엌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방송을 보고 감동한 청년들이 봉사를 자처하며 찾아왔고 은주의 부엌엔 언제나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빈 식당. 은주는 홀로 앉아 바닥이 보일 만큼 줄어든 할머니의 소금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은주는 손가락 끝에 하얀 소금 결정을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짜다. 어머님 인색처럼 참 짜네요. 하지만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드는 그 끝맛은 기묘하게도 달았습니다. 땀 흘린 뒤 마시는 물이 달듯 정직하게 산 인생의 끝맛은 단 법이니까요. 은주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세상에 소금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그렇죠? 여러분 지갑 속의 돈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누군가를 속여 얻은 돈에서는 비릿한 욕망의 냄새가, 땀 흘려번 돈에서는 구수한 삶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오복순 할머니가 남긴 300억의 유산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정직이라는 씨앗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부끄럽지 않은 떳떳하고 맛있는 소금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금꽃이 피었습니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